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는 FSM에 대한 거예요. 이 유한 상태 기계에서 우리 흔히 상태 머신이라고만 해. 그냥 상태 머신, 스테이트 머신이라고만 얘기해요. 자, 유니티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어를 위해서 이렇게 FSM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얘를 알아둬야 돼. 오케이? 근데 얘를 하는 이유는 무슨 어떤 흐름을 제어하겠다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7살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면 첫 우리가 만났을 때는 7살, 6살, 7살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 하기에 따라서 9살, 10살, 많으면 11살까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7살에서 시작했으면 지금 9살, 10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의 보통 요 정도까지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와 있더라고. 더 잘하는 사람은 10살, 11살, 간혹 12살까지도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어, 나이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별 크게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타이밍에 이걸 넘어갈수록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거는 어,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두 가지 툴이 있어요. 하나는 유니티라는 애를 다루고 있고요.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얘는 툴이라서 얘는 대수로울 게 아니야. 그냥 에디터라서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따라하면 되는 얘는 그거 수준이에요. 기능을 알아가기 나름이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글쓰기가 더 중요해요. 이 글쓰기를 우리는 코딩이라고 하고 글쓰기 하는 언어로서 이 코딩의 언어로서 C샵을 배우고 있지.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유니티, 언리얼, 뭐 파이썬 이런 거 통해 뭐 텐서플로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 파이썬은 이거지만 어쨌든 어떤 툴들이 이렇게 해서 플랫폼이 있어서 걔네들에서 뭘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아. 얘네들은 별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글쓰기 코딩이야. 글쓰기 코딩이야. 이쪽에서 프로그래머 타입에서는 그다음에 기획자하고 약간 프로그래머 쪽에서는 글쓰기 코딩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요거잖아. 이때 여러분들의 글쓰기는 어떻게 그 음, 우리 둘째가 지금 8살이거든. 근데 7살 때 쓴 글이 있어요. 우리 방치 안방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문 닫지 마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귀여워. 짱 귀여워. 아, 하트 뿅뿅뿅뿅 날라가. 그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자, 봐요. 문 닫지 마시오. 이렇게. 물론 이게 틀렸어. 그쵸? 틀렸어. 근데 자, 이 문장을 이해 못하는 사람 손. 다 알겠지? 그쵸? 분명히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를 알아. 알아봐. 그치? 어. 우리가 지금 컴퓨터한테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우리의 연령대 여러분들의 지금 연령대들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컴퓨터한테 이렇게 쓰고 있다. 컴퓨터한테 이렇게 쓰고 있어. 문 닫지 마시오. 이렇게 쓰고 있어. 여러분들의 코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컴퓨터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겠어. 아, 귀여워, 개 귀여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머나. 이렇게. 짱 귀여워. 막 난리가 났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코딩 할 때마다 컴퓨터들은 내부에서 뒤집어져요. 어머나, 어머나. 닷지래, 닷지. 태욱이가 오늘도 닷지라고 썼어. 막 이렇게 난리 납니다. 그쵸? 자, 하지만 그들은 알아볼 수 있어요. 틀렸지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를 이렇게 써도 얘가 한글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래 인사이다. 한글이 아닌 건 아니란 말이야. 이거 닷지라는 문장은 이거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컴퓨터도 이 정도 수준은 알아봐 줘요. 그지? 그래서
우리의 글은 요렇게 돼 있어도 뭐야 내가 이걸 요렇게 돼 있어도 우리의 글은 이렇게 돼 있어도 얘네들은 다 알아보고 친절하게 실행시켜 준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써? 그쵸? 연령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쓰면은 조금씩 부끄러워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치? 어. 8살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래 중학교 정도 올라갔어. 중학생인데 중학생인데 똑같이 문 닫지 마시오. 이렇게 만약에 썼다. 외국에서 왔다고 하면 생각하여 우리 언더스탠 우리 어느 정도 그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정규 교육을 받은 중학생이 문 닫지 마시오. 이렇게 하면 어, 엄마나 아버지가 정말 속상해요. 이렇게 하면. 그치? 어. 그래서 어떻게 중학생이 올라갔을 때는 중학생에 맞는 이 문법과 문장 구조와 이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쵸? 어. 아이들이 읽을 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서 뭐 해서 뭐 해서 뭐 해서 뭐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아이들의 일기를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요. 내용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써. 그러다가 연령이 올라갈수록 많이 써볼수록 이런 일기라는 게 어느 정도 구조화가 된다. 뭐 오늘 아침에는 뭐 해서 뭐 했고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해서 뭐 했고 이로 인해서 뭐 해서 뭐 했고 약간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게 좀 생겨.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게 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울 이 FSM은 단순하게 뭐 코딩상에서 상태 머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글쓰기야. 우리 코딩 계속 하면서 우리의 글쓰기의 부족함을 계속 우리도 느끼잖아. 그쵸? 우리가 심지어 제일 중요한 하고 싶다를 못 써.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이걸 쓰지를 못하는 게 우리한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 그치? 첫 번째 허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쓸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허들은 이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구체화 시킬까가 필요해요. 구체화. 구체화 단계가 필요해. 이게 바로 예를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하고 싶은 걸 구체화한다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책을 하나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책이 있다고 봤을 때 책에 이렇게 슉슉슉슉슉 이렇게 있죠. 이렇게 책이 이렇게 돼 있지 않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책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책을 쓴다고 볼게요. 하지만 이때 우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조가 여기에 목차가 이렇게 쫙쫙쫙 1, 2, 3, 4 목차가 나오고 페이지 번호가 여기 딱 나오지. 페이지 번호 128페이지. 그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구체화된 목록이 이렇게 먼저 나와요. 목록이. 구체화 목록이. 그치?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구체화된 목록이 먼저 목차로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은 어때요? 요 페이지 번호에 맞는 세부 항목은 요 페이지 번호로 쭉 넘어가면 128페이지에 그래서 어떻게 오늘의 할 일 이렇게 써서 여기에 따다다다다다다 세부 글이 들어가지. 본문이 들어가지지. 그쵸?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이 FSM이라는 애는 나는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목차를 쓰게 하려고 하고요. 목차를 드디어 갖게 해주고 싶어. 목차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본문을 쓰게 하고 싶어. 목차와 본문으로 나누어진 글쓰기를 알려주려고 해요.
지금 단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는 판단을 해. 글쓰기 갑자기 어떻게 문 어떻게 문 닫지 마시오 이렇게 썼다가 갑자기 글쓰기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만 미리 살짝 부분을 맛보기로 알려줄게요. 그래 놓고 나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해. 알겠지? 우리의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의 이 FSM은 어디에서 많이 이목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목적으로 사용할 거야. 자, 근데 우리 FSM은 보통 어떤 곳에서 많이 사용하느냐? 얘는 이런 곳에도 사용해. 심지어 그 자판기 있죠. 뭐 커피 자판기 같은 거. 얘 내부 시스템도 FSM으로 동작한다고 보면 돼요. 도대체 이게 FSM 넌 무엇이냐 싶지만 FSM 자판기도 동작하고요. 일반 앱을 만들 때도 FSM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든 혹은 뭘 만들든 이 FSM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요. 웬만한 곳에서는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자 얘네는 자판기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 유한한 상태들의 흐름을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야. 자, 자판기로 예를 들자면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치? 요게 상품들이 요게 전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여기에 돈 넣는 구멍이 이렇게 있고 버튼을 꾹 누르면 되는 거야. 이때 자판기의 상태를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대기 상태. 그지? 사용자가 돈 넣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야. 자, 사용자가 여기다가 동전을 띠링 이 동전을 여기다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동전이 몇 개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나 들어오기 시작했어. 몇 개가 들어와야 돼? 5개가 들어오든 6개가 들어오든 동전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체크 상태. 대기 상태에서 어떻게? 동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가동이 되는데 이때는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 동전 들어왔네? 그러면서 동전 체크 상태. 그치? 동전이 이제 체크 상태가 다 완료가 됐어. 이게 다 들어왔네? 그러면 어떻게? 상품 선택. 상품 선택할 수 있는 상태들로 오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커피라고 하자. 커피 종류가 몇 개 있다고 쳐. 그래서 대기 타고 있다가 동전 넣고 믹스 커피 선택하고 하면 이제부터 뭐예요? 이제 뭐 하냐? 물, 어, 컵 떨어뜨리는 컵 떨어뜨리기 상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쵸? 그 다음에 컵 떨어뜨린다면 물 내리기. 뜨거운 물. 그지? 이거 끝난 다음에는 커피 내리기. 그 다음엔 대기.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뭐 크게 보면 자, 자판기라는 애를 하나를 봤을 때 이 자판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볼 수 있냐? 자판기는 가만히 있는 이 대기라는 애를 아마 맨 처음에 시작할 것 같아요. 그쵸? 대기라는 상태에 있다가 사용자가 동전을 넣으면 너 동전 넣었어? 그러면 이제부터 동전을 다 넣었는지 동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 동전을 다 넣었네? 그러면 어떻게? 너 이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상품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선택 입력 대기 상태가 지금 여기 오는 거야. 상품 선택 대기 상태. 그 다음에 상품 선택을 다 하면 밑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 종이컵을 촥 떨어뜨리잖아. 컵 떨어뜨리기. 이게 완료가 되면 뜨거운 물 먼저 내리잖아요. 쪼르르 뜨거운 물을 내려. 그 다음에 뒤이어서 커피가 이제 내려오지. 그 다음에 다시 대기 상태.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는 뭐 엘리베이터를 만들든 뭐든 다 똑같아. 자, 얘네들의 이런 상태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네들을 잠깐 뜯어서 볼게.
이렇게 놓고 자, 얘네들을 요런 각각의 요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테이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스테이트. 각각의 요것들을 스테이트라고 불러. 오케이? 그리고 자, 대기에서 우리가 대기 타고 있다가 자판기가 동전을 넣으면 어디로 가야 돼? 대기에서 동전 체크라는 요 상태로 넘어가야 되지. 그지? 맞죠? 그 다음에 동전 체크를 하고 있다가 얘가 동전을 다 넣었어. 그러면 이 다음에 동전 체크해서 어디로 넘어갈까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상품을 다 선택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컵을 떨어뜨려 주고. 컵을 떨어뜨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내리게 하고. 물 내린 다음에 커피 내리게 하고. 이거 다 내리면 대기 타게 하고. 이거는 1년에 이런 거 있지? 이렇게 되는 요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얘네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는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해. 실제로 어느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쓴 거야. 상태 다이어그램. 어,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이렇게 상태별로 이렇게 늘어놓고 상태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흐름을 도식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자 여기에 있는 요것들 있죠. 요거 화살표 요 화살표들 요 녀석들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각 상태에서 상태가 전이 된다고 해서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상태가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되는 거를 우리는 트랜지션이라고 해. 요 화살표를 뭐라고 한다고?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요거를 트랜지션이라고 해. 자,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게 있다. 왜 동전 상태에서 상품 상태로 바꿨을까? 왜 대기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얘가 동전을 체크하는 상태로 바뀌었을까? 상, 사용자가 동전을 넣었으니까. 혹은 여기에서 여기를 갈 때는 동전을 다 넣었으니까. 그치? 맞아, 맞아. 봐. 여기에서 뭐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네. 그쵸? 컨디션이 필요해. 오케이? 자, 이 트랜지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 컨디션이라는 게 같이 갖춰져야 돼요. 오케이? 자, 자, 상태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용어, 스테이트가 있고, 스테이트들이 여러 개 있죠.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상태가 전환되는 거는 트랜지션이라고 하고, 이 트랜지션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 컨디션이라고 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잠깐 여러분한테 기술서 잠깐 애들 자기소개했을 때 기술서를 잠깐 보여줄게. 자판기로 예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볼게. 보통은 플레이어라는 애와 에너미, 그다음에 뭐 게임 매니저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다. 이런 애들은 다 상태 머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상태 머신을 뭐 하나로 다 쪼개기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 왜 움직이면서 공격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플레이어는 사용자의 입력에 맞춰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크게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편은 있어요. 상태들을 잘게 쪼개서 하기는 뭐하고 얘네는 어떻게 이동도 그렸다? 정지라는 상태가 있고 이동이라는 상태가 있다고 치자. 근데 얘를 속도라는 변수로 인해 가지고 얘네 두 개가 관리가 된다고 치면 속도가 0인 게 정지고 속도가 0이 아닌 게 이동이야. 맞죠? 그치? 그래가지고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거 약간 하나로 얘네들을 이동과 정지 이렇게 분리해서 쓰기보다는 어떻게 이동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요.
점프도 이동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지. 점프도.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이동 내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들은 이렇게 되고. 근데 보통 상태 머신 FSM을 만들 때는 에너미 쪽 같은 데서 AI 제작할 때 많이들 써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 AI가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자동 학습 AI, 이런 두 가지 분류로 크게 보면 나눌 수 있는데, 명시적 AI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라고 한 대로만 하는 게 바로 이 일반적인 명시적 AI야. 이게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애들이 이거예요. 근데 머신러닝이라는 이런 게 나오면서, 그치? 대표적으로 이런 쪽에서 쓰는 거는 강화학습 같은 것들. 얘네들 나오면서 얘는 학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방법을 찾아가지고 패턴 분석하고 지가 알아서 해. 두 개 요즘에 이런 AI 이런 거에서는 두 가지가 좀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약간 이런 명시적 이쪽 부분으로 보는 거야. 오케이? 자, 대표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에너미하거나 이런 게 있다. 자, 그때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에너미를 잠깐 볼게. 여러분들이 에너미를 하고 있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보면 정지라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뭐 대기. 그 다음에 이동이라는 상태가 보통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격. 그치, 공격해야 돼, 나한테. 자, 그 다음에 피격, 죽음. 이런 상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대다수들은 요 기본 디폴트 상태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뭐 수정을 하든 추가를 하든 이 기본부터 들어간다고 보면 돼. 알겠지? 자, 대기 상태일 때 우리가 에너미가 있다고 치자. 우리 비행기에서 에너미가 이렇게 있을 거야. 얘가 딱 태어나면 초반에 나한테 슝 달려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어떤 에너미들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대기 타다가 나한테 올 수도 있어. 그쵸? 어, 그런 에너미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에너미는 처음에 대기라는 애를 디폴트 스테이트로 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죽음부터 시작해버리면 얘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쵸? 죽음부터 시작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처음에 이 기본 상태들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걔네를 내가 색상을 이렇게 칠해볼게. 대기 상태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하고 얘가 그래, 타겟 방향으로 타겟을 이제 쫓아가서 이동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이동을 하다가 플레이어 근처 갔어. 아니면 이제 플레이어 어느 시점이 됐어. 아니면 일정 거리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에너미는 어떻게 총알을 뿅 쏘지. 태어나자마자 쏠 수도 있지만 일정 거리간에 가까이 가면 총을 뻥 쏠 수도 있어. 혹은 화면에 에너미 패턴에 따라서 비행기가 이렇게 있던 녀석이 이쪽으로 내려와. 여기 왔을 때 이쪽으로 이동해. 이쪽으로 갑자기 옆으로 이동하면서 플레이어가 여기 있으면 얘한테 총알을 평 쏘고 이쪽으로 슉 다시 도망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와서 총알을 뿅 쏘고 도망가.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때? 초반에 대기 타다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쯤 와서 공격을 뿅 하고 가고. 그치? 음. 그래서 이동해서 공격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쏠 거 아니야. 또 총알을 얘가 뿅 쏠 거 아니야. 팍팍 맞겠네? 그러면 피격당하겠죠. 그치? 그러면 피격당할 거야.
한 대 맞아서 그럼 바로 죽을 수도 있고, 혹은 HP만 깎였다가 다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딱 맞으면 어떻게 바로 나한테 공격을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총알을 쏘아서 얘가 맞자마자 나한테 그럼 총알을 팡 쏠 거야. 그쵸?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화살표를 어떻게도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 나한테 맞으면 그냥 가만히 멈춰버리게. 약간 스턴 걸린다고 하지. 멈칫하게. 그 다음에 다시 이동하고 공격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러다가 HP가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사실은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다음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것들이 이거였어요. 얘네 그리기야. 다음 프로젝트에서 할 땐 이 다이어그램 그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별로 동작들을 우리가 함수로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그램 그리기가 되게 중요해. 지금 여러분들 어저께 엑셀 파일 다 봤는데 뭐 하기 이렇게 써놨어. 근데 원래는 뭐 하기에 맞춰서 얘도 같이 나와야 돼. UI 작업하기 했어. UI가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보이는 처음에는 어떻게 안 보이는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사용자가 뭐를 하면 보이는 상태로 나와.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뭐 받으면 어떻게 어떤 처리하고서 뭐 모션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끝나면 안 보이는 상태로 이런 다 다이어그램 이런 상태 모션으로 다 동작할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나이가 아직 7살, 8살, 9살, 10살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구조화시키기는 좀 어렵단 말이야. 하지만 나중에는 다 그렇게 짜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화살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요 화살표를 우리는 트랜지션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 여기에서 여기 가는 거를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할 거냐? 잠깐 쉬었다가 보스. 보스가 지금 나오자마자 공격부터 하거든. 근데 우리는 대기 탔다가 이동했다가 요 상태별로 할 수 있게 보스를 상태 머신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볼게.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는 나도 어떻게 할지 몰라. 하지만 이따가 쉬었다가 잠깐 보자고. 오케이? 자, 지금